탄소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 중소부품기업을 유치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북의 인구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고 청년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주시가 6년 전 도심에 만든 LED 식물 공장이 슬그머니 문을 닫아 예산과 기술력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프라임 사업이 확정되면서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의 현안인 탄소산업 육성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해 탄소산업의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산업의 특성상 많은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더 많은 중소부품 기업을 유치한 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의 탄소섬유 산업을 이끄는 대기업은 효성의 전주 탄소공장입니다. 전북의 가장 큰 탄소기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가동됐지만 고용 인원은 70명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등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이고요. 보통 자동화 시켜서 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 복합제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고용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제 국회에서 탄소산업 육성법이 통과된 뒤 탄소산업이 전북 발전을 이끌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 복합 소재를 활용하는 중소규모의 부품 기업을 유치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탄소 기업이 기술에 재투자하면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R&D에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고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매출이 생기고 또 고용이 발생하는 그런 그 장점을 갖게 됩니다. 2009년에 문을 연 현대중공업 분산조선소는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해 기업 유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따라서 탄소산업이 전북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성장 동력이 되려면 뛰어난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유치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의 인구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수백 개의 기업을 유치했지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북 인구는 186만 6천 명으로 1년 만에 3천 명 넘게 줄며 2011년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인 지난 2009년 185만 명 이후 가장 적습니다. 2013년부터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 기관이 들어섰고 직원들도 입주하고 있지만 이 기간에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인 새만금 사업, 혁신도시, 식품클러스터, 연구개발 특구 같은 사업이 조기에 적기에 활성화되고 완료될 수 있음으로써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더 심각한 것은 경제활동을 담당해야 될 청년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올 1분기 전북의 20대 인구는 2,900명이 빠져나가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부터 전북에는 827개의 기업이 들어왔지만 고용 창출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청년 구직자들을 끌어당기지 못한 탓입니다.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일반직들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학생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를 주도하는 청년층 유출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원인을 냉철하게 따져보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는 탄소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정부의 확실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는 탄소법 통과로 국가 주도의 탄소 산업 육성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6년 전 도심에 만든 LED 식물 공장이 슬그머니 문을 닫았습니다. 산업화가 쉽지 않은 현실을 외면한 채 성급하게 뛰어들었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전주 도심 건물에 양상추 등을 키우는 LED 식물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운영은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맡았습니다. 당시 전주시는 친환경 식물을 대량 재배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산업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서 먼저 슬럼화된 도심에 LED를 이용한 식물 공장을 건립하고 또 이런 시스템을 국내외에는 물론 수출에도 적극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간판만 남은 채 공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공장 운영은 지난 3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식물 공장 운영에는 초기 건립비 2억 원과 연구비 등 5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은 기술 이전료 등 1,000여만 원가량입니다. 연구원 측은 식물 공장의 산업화가 가까운 시기에 힘든 현실에서 공장 운영을 이어가는 게 버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대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자체 연구소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웃풋이 전체적인 면들을 검토해 봤을 때 장기적인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연구소에서 좀 접어두는 게 좋겠다라는. 전주시가 미래형 농업 모델인 식물 공장을 면밀하고 장기적인 분석 없이 접근하면서 예산과 기술력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지역 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하는 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등과 연대해 여야 3당이 35% 이상 의무 채용을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에 그쳐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4.6%에 그쳤습니다.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프라임 사업이 확정되면서 일성고등학교에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은 혼란에 빠졌고 대학 합격을 위해 이과에 지원하겠다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라임 사업으로 줄어드는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정원은 4,000명이 넘습니다. 정원 조정안은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시를 6개월 앞둔 고3 교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과 학생들의 대입 관문이 더 좁아지게 돼 진로를 재조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많이 부담이 돼서 문과 학생들도 이공계로 전과도 해야 되나 뭐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대학에 진짜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과 학생 입장으로서는. 문과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자 고등학교는 진학 지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보다는 대학에 합격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열 변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진로 적성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혼동을 가져와서 결국에는 큰 사회적 비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문이과 선택을 앞둔 1학년 학생들에게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학년을 대상으로 문이과 선택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과거와 다르게 이과 선호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대 4의 비율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이 프라임 사업 홍보 결과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비율이 6대 4에서 5대 5로 이렇게 바뀌는 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대 3 비율로 이과 학생이 많은 남자 고등학교는 이과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적성보다 진학과 취업에 유리한 쪽으로만 진로를 성급하게 준비했다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일선 학교에서는 진학 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 면직이 의결됐습니다.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어젯밤 법의 노조 판결로 휴직 사유가 소멸된 뒤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정책실장에 대한 징계 의견을 논의한 결과 직권 면직을 의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 면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집회를 열고 정권의 마름 역할을 자처한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징계위에 제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판소리 수군가를 소재로 한 마당 창극이 매주 토요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불교의 전통 공예인 종이꽃 지화 전시회와 모나아트 그룹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자라의 끄임에 빠져 바다 세상으로 간 토끼. 하지만 배를 갈라 자신의 간을 빼내려 하자 기지를 발휘해 다시 육지로 도망칩니다. 마당 창극 아나 옛다 베갈라라는 판소리 수군가를 흥겨운 노래와 춤, 재치 있는 대사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입니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야외마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판소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당 창극이기 때문에 관객과 그리고 배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흥과 신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랗게 피어난 초여름의 꽃 수국이 풍성한 자태를 뽐냅니다. 하얀 백년은 진짜 꽃을 보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칩니다. 쑥과 홍화 같은 천연 염료로 한지에 색을 입히고 오려내고 접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데는 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생화가 귀했던 시절 불가에서는 종이로 만든 꽃 지화를 부처님 공양에 사용했고 지화는 오늘날까지 불교 전통 공예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지 위에 먹으로 그린 점과 선이 모여 하나의 풍경을 이룹니다. 한지를 겹겹이 붙인 뒤 불로 태워낸 작품에서는 오래된 나무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박지혜 작가는 영화의 명장면을 소재로 중년 여성의 감춰진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각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는 6명의 작가가 모여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행사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전주 경기전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포쇄는 습기를 없애고 충해를 막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햇볕에 말리던 것으로 전주시는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포쇄 재현 행사를 오는 7월과 9월에 추가로 열 예정입니다.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복원 과정이 공개됩니다. 전라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 석탑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5월 31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하루 2차례씩 복원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보 11호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 작업은 오는 2018년에 마무리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김생기 정읍시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생기 시장은 지난 3월 4.13 총선을 앞두고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 단체 모임에 참석하고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주의 한 병원 이사장 6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18억여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쯤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한 상가에 강도가 침입해 현재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 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자는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도심을 돌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돌로 깬 뒤 33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현금 등 1,8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고창군 흥덕면 한 회전교차로에서 57살 김모 씨의 1톤 화물차와 또 다른 1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숨지고 옆에 타고 있던 62살 오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30.7도, 전주 29.5도 등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는 만큼 산불 등 화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덥다가 화요일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해외 최대 규모의 한류 센터가 생깁니다. 중앙아시아의 한류를 전파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우리 문화를 배우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타슈켄트에서 표원구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 이렇게 한국 노래와 말을 배우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말 배운 김에 노래도 꼭 해요. 왜냐하면 노래를 하면 한국어로 배울 수 더 쉬워요. 이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전파할 수 있는 건물이 간절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모금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한 우즈벡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진 한국문화예술의 집은 이런 중앙아시아의 50만 고려인들의 한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10,000평의 부지를 제공했고 우리 정부가 56억 원의 공사비를 대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센터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의 멋과 매력을 선보이는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집이라는 순 우리말을 넣어 해외를 떠도는 동포들이 우리 문화를 향유하며 쉴 수 있는 곳이란 의미를 담았습니다. 타슈켄트에서 SBS 표원구입니다.